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부자본색 곽병익입니다. 우리가 아파트에 참 많이 삽니다. 그런데 이 아파트가 좀 오래되면 유지 보수하는데 손이 많이 가죠. 불편합니다. 이 오래된 아파트에 어느 날 소문이 돌아서 재건축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가격이 폭등하기도 합니다. 혹자는 이 재건축을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백미라고도 얘기합니다. 오늘 그 재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. 탑 DNC 홍성철 박사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자, 우리 뭐 재건축 그러면 저는 그냥 오래된 아파트 새로 짓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, 네, 예. 자, 재건축이 뭔가요? 말씀하셨던 대로 오래된 아파트 새로 짓는 게 맞는데 부수적인 걸 좀 설명을 드리면 흔히 우리가 도로나 그 상하수도, 공원, 공영 주차장 이런 것들을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합니다. 이런 기반 시설은 양호한데 노후 불량 건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헐고 새로 짓는 걸 재건축이라고 합니다. 오래된 아파트 새로 짓는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틀린 얘기가 네, 아니네요. 맞습니다. 그런데 비슷한 개념인데 네, 예. 재개발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? 네, 예. 이 재개발은 또 뭡니까? 재개발은 제일 틀린 거는 단독주택 위주다 하는 거고, 그리고 또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,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는 노후 불량 건물이 해당하는 그런 지역을 개발하는 게 재개발로 구분이 됩니다. 그러면은 요즘 그 부산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 중에 비중이 어느 쪽이 더 높은가요? 요즘엔?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역은 그 숫자는 재개발 구역이 많습니다. 그 재건축보다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전에 우리 그 6.25 때 피난 오셔가지고 그 좀 고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그 살고 계시던 그런 것들이 재개발로 점점 그 공동주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중에서 오늘은 재건축을 우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재건축이 그 절차도 상당히 복잡하다고 하고요. 네, 예. 그리고 기간도 아주 오래 걸려요. 네. 자, 그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됩니까? 재건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연한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. 그리고 또 부산시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 기본 계획구역을 정해놨습니다. 그 기본 계획구역에 해당되는 그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해달라 하고 구에다가 요청을 하면 구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을 할 수도 있고 유지보수가 더 유리하다 하는 결정이 나서 그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구역 지정 단계를 진행하고 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뭐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. 그러면 재건축은 결국 조합원들이 사업의 주체가 될 텐데요. 네, 예. 예, 그러면 이 조합원은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다 조합원이 되는 건가요? 네,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확한 내용으로는 토지 및 건축물, 토지도 갖고 있고 건물도 갖고 있고 한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고 또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한 그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. 내가 토지와 건물을 아파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재건축에 동의를 안 하면 조합원이 안 되는 겁니다. 동의하는 자, 동의하는 사람이 그 조합원이 된다고 하셨어요. 제가 아무리 오래된 아파트에 살아도 나는 그냥 살겠다, 네, 예. 동의하지 않는다. 이렇게 되면 전체 사업 진행이 안 되게 됩니까? 어떻게 되나요? 네, 그래서 예전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나면 토지 및 건물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에 가입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여부를 물었습니다. 근데 그렇게 해서 가입을 안 할 거다고 하면 매도 청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매도 청구 판결이 나도 시공사가 들어오기 전에는 조합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 수가 없어서 그거로 인한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사업시행인가가 설계가 확정되는 단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나서 동의를 안 한 사람들에게 재건축 조합에 참여할 거냐 안 할 거냐를 30일 이내에 물어봅니다. 그래서 이분들이 60일 이내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참여할 의지가 없구나 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. 물론 이럴 때 매도 청구 소송을 거쳐서 팔아야 된다. 네, 예. 그러면은 그때 좀 불이익이 있나요? 어떻게 됩니까? 법원에서 감정평가사를 새로 정해서 그 감정평가를 하고 그 평가하는 와중에 일정 부분의 수익을 감안한 금액으로 매도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
결국 재건축 사업이 중요한 게 이제 분양권이 네, 중요하지 예, 예. 않습니까? 그러면은 뭐 한 집당 한 장의 분양권, 뭐 대개 이런 원칙인가요? 네, 그 부분은 그 재개발과 아주 구분되는 상황인데 우리 부산은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밀 억제권이 아닌 지역의 재건축 사업에서는 소유한 만큼 분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근데 재개발 사업에서는 내가 규모가 큰 경우에 두 채까지만 받을 수 있고 재건축에서는 내가 소유한 만큼 분양권을 가질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부산에도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 있었지 않습니까?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면 분양권을 받는 수에 제한이 됩니다. 근데 지금은 다행히 부산 전 지역이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소유한 만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재건축에서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. 네. 예,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. 그 사업 시행 인가라는 게 설계가 확정이 되고 나면 조합원들에게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실 거냐, 안 그러면 입주를 안 하실 거냐를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. 그래서 입주를 하겠다고 하면 조합원 분양분이 숫자가 결정이 되고 또 입주를 안 하시겠다는 분 숫자가 확정이 되면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아파트 숫자가 확정이 됩니다.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가 차이가 좀 납니다. 조합원 분양가가 원래 그 기본적으로 좀 싸기 좀 때문에 싸겠죠. 예, 예. 쌉니다. 싸기 때문에 이 금액의 차이가 있으니까 일반 분양을 다 했을 때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이 금액을 조합원에게 어떻게 배분할 수 있다. 그래서 이익금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분담금을 어떻게 내야 된다 하는 것들이 결정되는 게 관리처분 계획입니다. 그러면 이 관리 처분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네. 이제는 이 내가 얼마를 더 내야 되는지 뭐 이런 계획이 다 잡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이 이제 확정되고 나면 이제 이주를 하는 단계가 진행이 되고 이주가 다 끝나고 나면 착공을 하고 일반 분양하기 전에 조합원들 그 동호수 추첨을 하고 그 동호수 추첨에서 좋은 청이 걸린 조합원도 있을 뿐더러 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일반 분양 때 상당히 그 금액이 올라가는 그런 그 추세가 있습니다. 이쯤에서 이제 주의사항이라고 할까요? 네. 재건축 아파트에 참여한다. 이러면 조합원으로 이렇게 가입을 뒤늦게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. 네, 예, 이를테면 내가 살고 있었는데 거기가 재건축을 한다 그래서 하는 거는 그냥 하면 될 텐데 네, 예. 어느 시점인가 재건축 소문이 있는 아파트를 사서 들어갈 경우, 네. 예, 그런 경우에 어떤 걸 주의하면 될까요? 지금 형성돼 있는 시세가 결국은 조합원들은 나중에 감정 평가를 해서 종전자산 평가를 하는데 형성돼 있는 시세가 그 평가 금액이 예상되는 것과 너무 터무니나게 그 차이가 많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좀 걱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또 조합원들 간에 분쟁이 있느냐 조합원들끼리의 분쟁이 있으면 사업이 상당히 길어질 여지가 있습니다. 그런 것들 잘 살펴보셔서 조합원들 간에 단합이 잘 되고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단지를 선택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부산 지역의 재건축 현황에 대해서 좀 네, 여쭤보겠습니다. 지금 우선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광안리 지역의 삼익비치. 네, 예, 그 단지도 꽤 크고 네. 뭐 이야기가 참 많았던 사업인데 요즘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? 삼익비치가 어려웠던 사업 상황들이 많았습니다. 초창기에는 그 리모델링을 일부 동의하겠다 해서 그 사업이 상당히 지연됐고 또 그 이후로는 부산시에서 해안 경관에 따른 높이 제한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하고 올 2월에 건축 심의가 통과됐고 또 건축 심의가 통과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하겠다 하는 이제 느낌이 드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. 예. 그러면 그렇게 금액이 많이 오르면은 두 가지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.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네, 예. 내가 이쯤에서 매각을 하고 나가든지 네. 반대로 지금 한번 진입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필요할 텐데 어느 쪽 손을 들어주고 싶으세요? 항상 저희는 지금 이 금액이 형성된 금액이 너무 과하다 하고 판단을 한 게 예전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1,500만 원대를 형성할 때 야, 이건 무리다 했는데 지금 2,500만 원을 지나 지금은 3천만 원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너무 시간이 늦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
뭐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원하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계에 따른 일정 부분에 조금 더 인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. 결국은 지금 이제 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. 앞으로 긴 시간 또 있어야 되면 뭐 금융 비용 같은 것도 좀 발생을 할 거고요. 살기도 좀 불편하고. 그러니까 이쯤에서 매각을 하고 나가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고, 지금 진입하는 거는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되겠네요. 제가 이 지역에 꼭 살겠다. 나는 이 지역을 개인적으로 선호한다. 뭐 그런 경우에는 매각을 해야 그 손해를 보는 거지. 내가 살면 금액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시는 게 뭐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은 개인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. 네, 너무 비싸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입지로 봤을 때 부산에서 뭐 최고의 입지다 하는 이제 정서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지금 33개 동, 그 12층짜리 33개 동을 35층에서 61층까지 12개 층으로 하면 그 아파트 단지 내 조망은 다 확보된다고 봅니다. 또 그 비슷한 지역이 네, 예. 이쪽 해운대 지역에도 있지 네. 않습니까? 지금 그 작년 8월에 정비구역 변경이 되고 지금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3호 가든이 있습니다. 3호 가든은 1047세대를 1447세대로 짓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뭐 새로 지어지는 동이 29층으로 해서 1447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올해 아마 시공사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시공사 선정이 상당히 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재건축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추첨할 때, 네, 예. 동호수 추첨할 때 희비가 많이 엇갈린다고 해요.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? 조합원들이 우선 추첨을 하는데 지금 동호수 추첨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한 가지는 그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전산으로 추첨하는 경우가 있고 컴퓨터로 돌려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수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수기로. 그래서 수기로 추첨을 하면 본인 거를 뽑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좋은 층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참 이 어려운 부분입니다. 이를테면 저층을 추첨을 했을 경우에는 뭐 새로 추가로 내야 되는 부담금이 좀 적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시세가 좀 맞습니다. 낮게 형성이 될 거고 고층의 전망 좋은 곳을 추첨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하지만 또 이후에 더 많은 발전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호하는 건 좀 좋은 층을 추첨하는 걸 선호하겠네요. 예. 저층하고 고층하고의 지금 그 분담해야 될 차익하고 추후에 그 벌어질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층을 그 선택하기를 그 희망하십니다. 이 지금 조합원께서는 나중에 이게 추첨하는 단계에서 좋은 층을 추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뭐 여기서 그냥 팔고 나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겠네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추첨이 끝나고 나면 내가 갈 수 있는 아파트가 확정되고 그 확정된 상태에서 좋은 층은 그래도 월등하게 높은 금액에 뭐 진행되는 게 그 현실입니다. 일단 그 재건축 아파트는 위험성이 상당히 동반되는 사업이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어떤 거품이 있는지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